아시죠? 네, JTBC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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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거 혹시 오디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서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 할 때 했던 그건데 그냥 재밌는 영상이어서 네. 네, 가마쿠라라는 지역이에요.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바닷가만 유명한 바닷가 다이어리라고 여기에서 이런 쓰나미, 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쓰나미가 오면 어떨까 하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저는 엄청난 그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에 가마쿠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물에 덮여버리는지에 대한 가상 상황을 8.7 이 정도의 동일본 대지진 때 9.0이었는데 그때 17m의 쓰나미가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방조제 막 다 넘고 차 흘러다니거나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진과 쓰나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실제 영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에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다에서 그 쓰나미를 만났을 때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데 5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제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위험을 안고 일본 국민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 국민들 또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본의 정권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일본 기시다 정권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일본 국민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네, 대구 능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이 사과 안에 몇 개의 씨앗이 있을까요? 사과 씨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2개? 4개. 네, 한 4개 정도 있을까요? 네.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하나나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과 하나에 씨앗이 2개 정도 있는 것은 우리가 잘라보면 아실 수 있겠죠.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진짜 질문. 이 사과씨 하나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사고의 전환? 생각,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거. 그러겠죠. 수도 없이 많겠죠. 뭐, 이 CM 하나가 사과나무가 돼서, 한 5년 정도 열매를 맺어서 매년, 뭐, 1000개 정도씩의 사과를 열었다고 한다면, 한 5000개 정도의, 사과를 이 사과씨 하나가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과나무를, 잘 키워서, 이 사과의 나무에 열린 사과가 또 씨앗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씨앗이 또 사과나무로 자라고 사과 열매를 맺으면 이 사과씨 하나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과 씨앗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몇 개의 그 사과를 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만 해라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 잠재력들을 키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고 이정원의 정치 이야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하나 정도 딱 가지고 가실 만한데요. 이 사과하고 사과 씨앗에 대한 교훈만 하나 딱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의 사과 씨앗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사과를 열리게 할 수도 있단다. 나는 엄마는 아빠는 너의 그 가능성을 믿어.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대한 꿈을 꾸고 뭔가 사과에 대한 그런 사과 씨앗에 대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공부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학교 때까지도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5월생이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집에서 빨리 그냥 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체검사 받고 3월 이전에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살 먼저. 근데 신체검사 받고 건강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동급생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70년 1월에 태어난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71년 5월생이니까 한 17개월 정도가 늦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야, 너는 언제 한번 100점 맞아볼래? 언제 종합수상 탈래? 라고 하면 2학년 때는 3학년 가서 하면 되죠. 그리고 4학년, 5학년 때는 6학년 가서 하면 되죠. 하고 제가 6학년 때 종합우수상을 받고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1등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가능성, 좀 그 자존감이 높았다고 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슈바이처 박사처럼. 네, 인수를 베푸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인을 꿈꾸긴 했었지만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돼서 인수를 베푸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결단을 광진갑으로 옮기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또 제가 JTBC에 정년 10년을 남겨두고 지난해 사표를 내고 나왔던 것처럼 고3 때 2학기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하고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의사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3 2학기 때 그걸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의대 시험을 보고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그때 하루 만에 털어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문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 공부를 했었는데 재수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의대에 가면 의사 자격증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 제가 서강대 영문학과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싶어서. 근데 서강대 영문과에 간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심을 했죠. 아무런 자격증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재수 시작하는 날 다이어리에 제가 이걸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영문과 국어학번 이정원입니다. 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영문과 국어학번 이정원입니다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 꿈들을 좀 구체적으로 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꿈들도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꿈들을 꾸시고 항상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민주당 힘들잖아요.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혁신을 방해하는 반개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도 분노하고 있죠. 열심히 지금 원외에서 우리 당원들의 이름을 걸고 더민주혁신회의, 민주혁신행동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개혁 세력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혁신위에다가 출범하자마자 개파 안배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황희 의원을 또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개혁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들의 반개혁 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꿈들을 꾸시고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주 촛불 집회도 참석하시고 다양하게 힘을 모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힘을 좀 내주시고 행동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포기하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노할 일, 내가 아니어도 내가 민주당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잘하겠지 속으로서 중앙에서 민주당에 잘 나간다는 국회의원들 잘하겠지, 이재명 대표님 그래도 큰 뜻을 가지고 갔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직접 나서주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셔서 뜻을 모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뜻을 품으시고 그 꿈들을 하루하루 되뇌이시면서 자기 암시하시듯 또 최면하시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녁에 있는 삶을 외치셨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셨고 또 기대를 하셨는데 그 저녁에 있는 삶을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녁에 있는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몇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점들만 해결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뤄냈던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지금 노동 정책을 하면서 노조를 압살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노동 환경을 더욱 척박하고 또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가려고 유선을 접근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동 개혁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저녁이라도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저녁에 있는 삶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근데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소외, 차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침이 어떻게 설레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향할 때 어떻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여러분 아시죠? 네, 기본소득이 지난 대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됐더라면 저는 어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소득은 더 많은 추가 재원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똑같이 나눠드리고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즉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본소득을 드림으로써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추가 정원은 전혀 들지 않고 똑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이건 언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했었고, 우리 민주당에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셨던 강남원 이사장님이 제가 최근에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강남원 이사장님도 그 부분을 뼈저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30년 삶은, 우리 대한민국이 30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요. 앞으로의 30년은 기본사회를 만드는 30년입니다. 기본사회의 중심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서비스, 주택과 금융, 교통, 환경, 교육,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시혜적인 차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나라가 책임지는 사회, 이게 기본사회이거든요. 그런 기본사회를 만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4년 뒤에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고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그런 앞으로의 30년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광진 갑으로 출마합니다. 여러분 힘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제가 먼저 국회에 들어가서 언론 개혁하고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차례씩 제가 촛불 문화재 사회 보는 거 아시죠? 이번 올라오셨을 때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제가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다음에 올라오실 때 또 뵙고요. 언제든지 저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민주당에 들어가고 대선에 실패한 다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절망과 절대 고독의 시간들을 한 3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깨어났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절대 고독과 절망에 빠져볼 필요가 있다. 한 번쯤. 너무 많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절대 고독과 절망에 빠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글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섰고요. 그때 저에게 힘을 줬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 힘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